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 매나의 서희광입니다. 이틀 지났는데요. 또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고요. 첫 번째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며칠 내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났고요. 이란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아마 지난 4월 달처럼 일단 공격을 받고 그다음 공격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재차 보복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그 시간에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하늘에서 그냥 로켓가 막 날아다니는 좀 막 별들이 막 부딪히는 듯한 별들의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수일 내에 이란을 공격할 것이고 이란은 공격받는 그 시점에 바로 기다리지 않고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 군 장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복을 받고 피해 정도를 보고 공격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재개하려면 국제사회의 압박도 있고 미국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이 있어서 차라리 동시에 바로 공격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동시에 공격하고 공격이 끝나면 이란도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할 빌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 본인이 공격했고 우리가 다시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란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났고요.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릴지 뭐 아직도 나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또 뭐 사이버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이미 이란 내에 버튼만 누르면 뭐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수일 내에 이번 주 안에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10월 말까지는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드를 이미 한 포대를 배치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사드를 배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이란이 반드시 재차 보복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아예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고 특히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계속해서 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생산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를 메꿔주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란의 이제 테헤란 타임즈라는 이란의 영자 신문이죠. 거의 뭐 이란은 거의 다 뭐 반관영 신문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설지도 있습니다만 영자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이란이 오만에 있는 자스크라는 지역에서 오일 생산 수출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한 게 KPLER이라는 이제 시장 조사나 시장 관련 뭐 유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가 본데요. 여기서 이제 이란이 처음으로 오만 자스크에서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정유인지 원유인지 수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걸프만을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차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닫아버리고 이란이 봉쇄하지 못한다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도 수출을 못할 것이다. 본인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발등 찍는 짓을 하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만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면 사실상 그럴 가능성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테헤란 타임즈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란의 강경한 신문이죠. 혁명 알리 하미네이의 최고 지도자의 뜻을 많이 피력하는 그런 강경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는 케이한이라는 이란 페르시아 신문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강경파 의원들, 강경파 정치인들이 봉쇄해야 된다. 호르무즈를. 이란이 러시아에게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줬고 이런 무기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나토에도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이 지금 이란이 뭐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는 판에 우리가 이거 가만둬야 되겠냐. 그래서 이란 에어라인스가 유럽에 통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을 항공 노선이 있는데 이란 에어라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에어라인이 아마도 유럽으로 취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보복 조치로서 우리는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 아니면 뭐
원유, 뭐 가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개이한 이란 페르시아 신문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강경파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고비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비 때마다, 이란이 위험할 때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으나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를 막게 된다면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 유가는 폭등할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기민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최근 보도에서 본인들이 이 목표로 한 작전 이제 한 달 정도 더 하면 끝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해야 되죠. 레바논 정부하든지 헤즈볼라와 같이 하든지 휴전을 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헤즈볼라는 다시 로켓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 미국에다가 이제 본인의 요구 조건, 즉 헤즈볼라가 리타리강 북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만약에 리타리강 남부 레바논에 들어와서 다시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레바논 영공에 우리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레바논 입장에서는 이거를 레바논의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 어려운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스라엘로서는 다른 대안, 아무도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휴전이 안 되면 역시 뭐 전쟁 끝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끝내면서 유엔 결의안 1701조죠. 거기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 어떤 무장 세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엔 평화유지군과 레바논 군 외에는. 그러나 이미 헤즈볼라가 거기 들어와 있었고 결국 헤즈볼라가 1701조를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마음대로 띄워서는 안 되죠. 레바논 영공에다 막 이렇게 띄우면 안 되는데 이건 역시도 1701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양측 다 사실 유엔 결의안을 어긴 게 아닌가, 레바논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결의안 아니면 새로운 합의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합의가 잘 돼야만 일단 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최근에 이스라엘이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은행을 공격했어요. 헤즈볼라가 은행을 갖고 있다고요? 네, 헤즈볼라가 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알까르드 알하산인데, 까르드는 은행, 론, 뭐 대부 이런 뜻이고요. 하산은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착하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착한 금융,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죠. 뭐 미소금융, 이런 이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까르드 알하산이 하는 일은요, 특히 시아파들에게 사업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담보대출, 일종의 전당포 역할도 하고요. 금붙이나 기금속을 맡기고 돈을 대출해 갑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아파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모은 자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시아파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또 헤즈볼라에 들어오도록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는 다 아시다시피 이란의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전적인 지원도 아마 이 까르들 하산, 이 은행을 통해서 받는데요. 1년에 750 밀리언 달러입니다. 7억 5천만 달러죠. 7억 5천만 달러를 매년 이 까르들 하산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죠. 헤즈볼라는 또 다른 자금원이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뭐를 해서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초반에 만든 영상, 헤즈볼라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즈볼라는 마약 밀매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캡타곤이라 그러죠. 중동 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마약이죠. 아주 저가이고요. 특히 이 마약은 걸프 지역으로 많이 수출을 해요. 걸프 지역도 하지만 뭐 남미에도 하고요. 특히 걸프 지역에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요. 그래서 걸프 지역에서 이제 노동자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 값싼 각성제 비슷한 마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2011년 자국민을 많이 죽였다는 이유로, 즉 아랍의 봄 이후 내전에서 자국민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아랍연맹에서 퇴출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아랍연맹에 사실 슬슬
슬슬 복귀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사우디가 극구 반대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사드가 내건 조건이 우리가 그러면 걸프 지역에 이 캡타곤을 수출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캡타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캡타곤은 또 지하드의 마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빈자의 마약.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48시간 며칠 동안 많이 먹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11년 내전 당시 이 마약을 IS도 많이 썼고요. 시리아 반군도 많이 썼고요. 시리아 정부군도 많이 썼고 군인들이 많이 복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을 사실 살려주었던 것은 누구라고요? 러시아와 이란이었죠. 특히 러시아가 2015년 이후 내전에 참여하면서 전투기를 보내서 멍텅구리 폭탄으로 반군들을 특히 이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던 반군들에게 폭탄을 많이 집어 던져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났었죠. 그게 러시아가 했던 짓이고요. 또 아사드 정권을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조직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시리아로 건너가서 많은 시리아 반군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또 이 마약, 캡타곤 아랍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걸프 지역에서 이 아랍을 아부 헬랄라인이라고 합니다. 헬랄은 뭐죠? 초승달이죠. 그래서 아부 헬랄라인 두 개의 초승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부 헬랄라인.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캡타곤 그 알약을 보시면 그게 전면에 초승달 두 개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랄은 초승달 하나고요. 헬랄라인은 두 개란 뜻이죠. 그래서 아부 헬랄라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헤즈볼라는 중고 자동차 밀매,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귀금속 다이아몬드 밀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남아프리카에도 다이아몬드 오브 블러드라고 있죠.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도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피값으로 그렇게 만든 캐넨 다이아몬드를 밀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캡타곤 마약은 남미의 그 트라이앵글 지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뭐 남미에까지 손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런 불법 사업을 통해서 만든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돈을 세탁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일까르들 하산이라는 이 금융기관, 헤즈볼라의 자체 은행. 근데 이 은행이지만 이 헤즈볼라의 자체 은행이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레바논에 한 30여 개의 브랜치가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한 10개 이상 정도를 지금 공습을 했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소식을 또 한 가지 전해드리면 가자지구 출구 전략이 없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출구 전략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그럼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할 거냐.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하마스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마스가 아니면 온건파 파타익밖에 없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요르단 지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피에로 혹은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라고 합니다만 뭐 부패하고 능력이 없다. 국제사회에 계속 비판을 받고 있죠. 어마어마한 그 걸프 국가들의 지원금, 후원금을 받았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파타 이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는 일단 치안을 담당해야 된다. 치안 담당을 위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군을 보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아랍 국가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CIA 출신들이 만든 미국의 개인 사업장 업체가 있습니다. 재건 사업을 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업체. 이게 아마 이라크 재건에도 실제로 가서 재건을 했던 업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데요. 이런 업체가 미국의 이런 재건을 담당하는 업체를 가자 북부에 만들어서 투입을 해서 결국 어느 정도 가자 지구가 정리가 되면 가자 재건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가자 재건 사업을 가자 지구에서 주도할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는 누구냐? 가자 지구에서 유명한 가문들 중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던 사업가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존경받는 쉐이크 즉
종교적 무슬림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이슬람교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죠. 셰이크들이 주도해서 이 가자를 재건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 재건은 사실상 지금 언제쯤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안 끝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자 재건이 시작된다면 아마 미국의 재건 사업을 주도했던 이런 업체가 들어갈 것이고 가자 지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재건을 할 것이다. 쉐이크나 가자 지구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비즈니스 가문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살펴봤고요.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수일 내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은 동시에 이스라엘에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어디를 때릴지는 아직 모르고요. 위험한 것은 만약에 정유시설을 때리면 이란이 걸프 국가인 정유시설도 때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뭐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주요 일간지 테헤란 타임즈하고 카이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고요. 가능성은 낮으나 그런 기사가 났다는 점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전쟁이 한 달 정도면 이스라엘이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전이 돼야 됩니다. 한 달 안에 휴전이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헤즈볼라의 은행, 즉 까르들 하산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재건의 전 CIA 요원들로 구성된 민간 치안이나 재건 사업업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사실 중동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계속 그 시시각각으로 변한 뉴스만 전해드리게 되어 조금 죄송하고요. 좀 재밌는 문화나 역사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 메나 성일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